좋습니다. 바로 한번 우리 윤우인 아빠님의 만신할머니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도 만신할머니 이야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자, 오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슬슬 지겨우실 때가 되셨을 텐데. 아유, 독보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아닙니다. 지겨우실 아니요. 겁니다, 이제 슬슬. 독보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게 매 이야기마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배울 점들이 다 틀린 거. 뭔가 느끼는 게 다 틀린 거. 그렇군요. 그리고 할머님이 정말 그냥 무당이 아니라 큰 사람으로서 얼마나 잘 살아오셨고 그랬는지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할머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랑 같은 날 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업을 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서 할머니한테 간단한 질문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영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그 질문에 오히려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영안? 그게 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그거 요즘 사람들은 귀신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질문에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안이라는 게 귀신을 보는 눈이라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안을 다 갖고 있는 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 내 얘기 안 해줬더라 예전에. 사람이 살면서 귀신을 다 보고 산대. 단지 그게 귀신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라. 그냥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고 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가 귀신을 본 줄 모르는 기라. 꾸준히 귀신을 보는 거를 영안이라 하면 그거를 영안이라 그러면 와 귀신을 보는지 알 수가 없는 기라.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귀신을 보는 기지 뭔 이유가 있노 그게. 아무도 모르는 기라. 그게 조상의 업으로 보기도 하고 집안에 신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기라. 이유는 수도 없이 많대. 갖다 붙이기 나름인 기라.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대. 안 보이던 사람도 죽다가 살아나면 보이기도 하는 기라.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잠깐 저승에 발을 붙인 기라. 그 저승을 훔쳐보는 거라 생각하면 된대. 후유증 같은 기라. 예. 와 사람이 크게 다치고 나면 몸을 제대로 못 쓴다 아이가. 그게 영적으로도 충격을 받으면 제대로 못 쓰는 거하고 비슷한 기라.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주파순이 파동이 맞아서 그런다 이래 말하던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귀신이 자꾸 주파수를 맞춘다 파동을 맞춘다 하는데 그게 뭔 말이고 주파순이 파동이니 그냥 지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갖다 붙인 기지 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고 그냥 보일 사람한테는 보이는 기라. 내사 그렇게 어려운 말은 모르고 영안이라 하는 게 보이는 기라. 거기에 무슨 주파수가 어떻네 하는 소리가 나오노. 가끔 원한이 너무 큰 귀신이나 힘센 귀신들은 그냥 보이기도 하는 기라. 이유 같은 건 없대. 무슨 이유가 필요하노 귀신을 보는데. 그런 귀신들은 그냥 아는 기라.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지 힘으로 내가 모습을 숨겨도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보다 약하다 싶으면 그때 지 힘을 드러내는 기라.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영안이라 하는 거는 크게 보면 귀신을 보는 것도 냄새를 맡는 것도 기운을 느끼는 것도 소리를 듣는 것도 다 영안인 기라. 어찌됐거나 눈으로 보는 거나 느끼거나 소리를 듣는 것도 다 귀신을 느끼는 거 아이가. 극하면 그게 다 영안이지. 단지 눈으로 못 보는 것 뿐이지. 근데 그게 진짜 영안이라 하면 내 생각에는 진짜 영안이라 그러면 내는 귀신의 본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냐 없냐를 영안이라 하지 싶다. 귀신 중에는 지 모습을 감추는 놈들이 있다 안 했나. 신인 척하는 놈도 있고 겨우 잡기 주제에 큰 힘을 가진 악기처럼 행세하는 놈도 있대.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게 영안인 게라. 그저 잠깐
귀신을 본다고 다 영안이라 하면 천지 삐까린기라 그런 거는 그 영의 본 모습을 아는 게 영안인기라. 그러니까 신 내림할 때 신이라고 아무거나 내려주니까 엉망이 되는 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영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 아까 얘기할 때 업을 진다는 느낌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업을 진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대.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그냥 장사치 같은 기라. 와 있나 사람이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마냥 원한을 대신 사는 기라. 그 영혼이 들고 있는 원한 같은 거를 물건같이 대신 값을 치르고 받아가는 기지. 그 값을 치르고 그걸 저승에 파는 기라. 이런 원과 한을 가지고 있어서 저승에 편히 못 가니까 제가 대신 값을 치르니까 편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신령님이 대신 그 원과 한을 짊어지는 기라. 훌훌 가볍게 떠날 수 있게. 그래가 내가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정말 큰 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은 찾아오기도 하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르신이 대신 짊어진 집 업은 나도 보인다. 전부 내가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동안 내가 넘겨받은 업은 보이는 기라. 내 업은 인연이 닿는 누군가가 후에 풀어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내 사는 기라. 그리고 또 질문 또 하나 더 드려서 할머니 그러면 신명을 알아보는 건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신명만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 높고 낮은 신명이 어딨노? 다 같은 신인 게라. 신이 같은 거지 다른 거는 그릇인 게라. 사람이 다른 게라. 무슨 신명을 모시고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대. 중요한 건 그 신명과 함께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가깝게 신명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라. 생각해보래. 아한테 칼을 쥐어주고 싸우라 하는 게 무섭나? 평생 칼을 쥐고 살아온 장군이랑 싸우는 게 무섭나? 그 차이인 기라. 예. 신명을 모시고 옳게 살아온 사람들이면 그 신명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기라. 신명하고 같은 느낌이라.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싸움을 하는 신이 아닌 기라. 그저 넋을 달래고 풀어주고 업을 짊어지는 어르신이기에 분명하게 보시는 제자는 그냥 절로 고개를 숙이시는 기라. 그냥 그저 내 어르신 신명을 아시는 기라. 저 어르신이 짊어진 수많은 원과 한을 짊어지는 그 고달품을 잘 알기에 고개를 숙이시는 기지 내 신명이 세다고 고개 숙이시는 게 아닌 기라. 내가 젊었을 적에는 저 어르신이 저 무게를 내비친 적이 없으시대. 한 번도. 내가 70이 넘어서고서야 저 어르신이 무게를 내비치신 거지. 어디 함부로 그렇게 내놓으시겠노. 웬만한 제자는 그 기운만 느껴도 기겁을 할 낀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남의 신당을 뒤집어 놔도 아무 말도 못하는 기라. 그놈들이. 내가 신명이 모시니 신명이 온화하고 그러신 분 같지? 아이디. 화가 나면 감당을 못한대. 저분이 화가 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원을 가진 귀신을 함부로 대하면 그리 화를 내시는 기라. 풀어져 올려 보내줘야 될 영을 지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이용해 먹는 놈들 보면 저분이 화를 내시는 기라. 그 화를 내시면서 짊어진 무게를 상대가 보니까 당연히 꼬꾸라칠 수밖에 없는 게라. 그러면 할머니가 짊어진 업 이야기 하나 더 해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저 어르신이 짊어진 업 중에 하나를 해결하고 한 10년쯤 됐을 게라. 지나고 나서 그때는 내가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에서 신의 업을 대신 짊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어렴풋이 이해는 하던 때였는데 한 번은 내가 지방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을 회관 앞에 못 보던 차가 한 대 보이는 기라. 근데 내가 차를 몰라도 언뜻 봐도 좋아 보이는 기라. 이 동네에 저런 차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누구 차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왔대. 근데 집에 손님이 와 계시는 기라. 근데 그 손님을 보니까 허연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인 기라. 그 옆에는 40대쯤으로 되어보는 남자분이 계시고 내도 그때는 나이를 먹을 만큼 묻는데 그 어르신은 내보다 더 한참은 높은 연배 어르신같이 보였대. 그래 내가 인사를 드렸다 아이가. 아이고 어르신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절로 인사가 나오더라고. 그 어르신을 보니까 한눈에 보시기에도 한 90은 넘어 보였을 기라. 그래서 어쩐 일로 찾아왔냐 물어보니까 그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어눌하시더라고. 그래가 내가 속으로는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했지. 말을 하시는데 나보다도 연배가 어린 것 같으니 말 편히 할 테니까 이해하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원래 제주에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신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기라. 무당이죠, 신방이. 제주말로. 그렇죠.
그런데 그리 큰 난리가 나서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화가 너무 난기라. 그렇게 큰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일이 터지니까 어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해주나.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화를 내면서 털을 다 집어놓으니라. 그 어르신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그 어르신을 막은 기라.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한테 신인 노예가 그렇게 사람들 해치면 큰일 나겠다 싶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내 말을 반도 못 알아먹겠는 기라 사투리를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그래가 내가 고마 편하게 일본어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지도 대충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막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얘기하시면서 보자기에 쌓인 뭔가를 탁자 위에 탁 올려놓으시더래요. 그걸 보자기를 싹 열었는데 그 보자기 안에 항아리가 하나 쌓여 있더래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자네 이 항아리에서 무슨 기운이 나시는지 알아보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예. 그 할머니가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하셨대요. 네, 뭐 신의 기운기는 한데 이게 보통 신의 기운이 아니라 조금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는 기라. 아이고야, 내가 사람을 잘 찾아왔대. 마당에 있는 귀신들도 보니까 평범한 귀신들은 아니고 엄청난 기운을 가진 영들이 잠잠히 있는 걸 보고 내 누군지 궁금해가 기다려봤는데, 내 자네 뒤에 계시는 어르신을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하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신명을 무신 지 한 80년 정도 되셨대요. 그분도. 세월이 지났는데 큰 난리 이후에 이 신명이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 걸 본 적이 없대요. 평안히 계시는 걸 보니까 내가 인연 제대로 찾아왔다. 보시는 신명이 큰 난리통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사람들 해치려고 작정을 하는 거를 겨우 주변 신방들하고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겨우 잠잠하게 만드셨대요.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어르신을 달래가지고 본인 아들 내외는 일본에 살고 계셨대요. 그때. 그래서 아들 내외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시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에는 같은 동양의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제주 사람들이. 제주 출신들이 엄청 많았대요. 한 달 건너면 다 제주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제주에 있으면서 사람들 도와준다고 뭐 신방으로 살았는데, 그 무슨 낯으로 그 마을에 있겠노. 내가 제주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시게 됐대요. 그 모시는 신명은 어차피 이렇게 사람들 원망 다 들으시면 신명도 힘드실 거 아니냐고 신명을 어렵게 설득을 했대요. 그렇게 넘어가셨대요. 그래 이제 신방이라고 하니까, 제주에서 온 신방이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 알던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이제 물어물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명하고 함께 일본에서 그럭저럭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게 되셨대요. 무당일 하시면서 일본에서. 뭐 점사도 보고 굿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한테서 소위 말하는 살을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더래요. 본인한테. 하나같이 조금 성공하려 하는 사람인데 비명 행사하는 경우 때문에 본인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보면 가족들한테 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살이 꽂힌 본인은 이제 죽었고 가족들이 무슨 일인지 이제 달래야 되니까 굿 좀 해주이소 이렇게 찾아오면 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어르신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신명한테. 아이고 이럴 게 아니라 사람들 찾아오는데 저 살을 대신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을 도와주시게 되셨는데 이게 그것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양밥을 부탁하더래요. 그 신명도 괘씸하셨대요. 그때는 그게. 살이 꽂힌 사람들이 계속 본인한테 찾아오니까 그 살 꽂힌 놈들 찾아가지고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 날린 사람들한테 되돌려주는 일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한 10년 전쯤에 이제 신명이 부탁을 하시더래요. 내가 이제는 너무 많은 악업을 저질렀대요. 그 살 날리면서. 그래갖고 내가 악신이 될까 두렵대, 본인이.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해친 건 사실이다. 내가 언젠가는 악신이 될지 모를 일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친다. 내가 비록 고향을 등져서 여기에 와서 살았어도 내 근본을 잊어버린 적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악업을 짓기 전에 내 기운을 틀어막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셔갖고 신명의 뜻대로 항아리에 신을 봉하셨대요. 집에다가 두시고는 조용 기도만 드리셨대요. 봉해져 있으니까 이제 점사도 안 보이고 굿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일을 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접고 계시는데 아들도 결혼하고 손자도 잘 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하고 손자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마음 다잡으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봉해져 있는 이제 신명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누가 자네 핏줄을 그렇게 만들었다. 내 기운이 많이 약해져서 내가 못 느꼈다 미처. 사고가 나서야 내가 알았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 이제 억장이 무너지신 거예요 그분이. 살을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남들 다 도와주고 본인 핏줄은 이제 살 맞아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 자네 아들도 누가 노리고 있다. 자네 가족한테 저주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들은 살려야겠고 이제 어르신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봉해놓은 어르신을 이 신명의 기운으로 간신히 아들한테 내린 이제 저주를 풀었대요. 근데 그 저주의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명이 그때부터 이상해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신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미친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누구인지 잊으시는 기라. 그 신명의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기억을 하시려고 자기를 봉해달라고 하신 건데 마지막 저주를 막으시느라 간신히 유지하던 본인이 누구인지를 잊으신 기라. 그런 일이 종종 있대. 가끔 큰 난리가 나거나 사람들이 작정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신명도 무게를 감당을 못 하시는 기라. 그러면 그 신명처럼 그리 되시는 기라. 그 어르신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누구인지 기억하시려고 그러긴 했는데 그 아들한테 걸린 저주가 지독했던 기라. 그래도 본인을 모신 제자 피부치는 살리려고 그리 하셨는데 그만 기운이 다 하신 기라. 그래서 신의 기운이기는 한데 이상했던 기고. 그리고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해진 신명을 모시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열심히 비셨는데 더 이상 그 어르신한테 빌어도 소용이 없었고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본인이 죽고 나서 그 신명을 보낼 방법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더 늦기 전에 신명 올려주실 분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다녀보셨대요. 제주에 있는 평소에 아는 신방들한테도 이제 본인보다 연배 있는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고 그 아래에 자기보다 연배 낮으신 분한테 이제 물어봐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돌려보낼 방법은 없고 그냥 인연이 닿는 사람 만날 때까지 단단히 봉해가지고 그냥 묻어두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차마 그 어른은 또 그렇게 못하시겠더래요. 그래도 평생을 모신 신명이라 온전하게 돌려보내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수소문 해보시다가 할머니 소식을 듣게 되셨대요. 어디 경상도 어디 가면 그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어른이 있다 하더라.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찾아오게 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어르신에게 제가 모시는 신명이 도와주시고 하늘의 뜻이 있으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같이 고민해 보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일단은 그 항아리는 제가 두고 한번 상태를 볼 테니까 어르신은 연락처 주시고 제주에 가 계시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남은 이야기 하시고 다음날 그 어르신은 그 항아리를 두고 떠나셨대요. 할머니 이제 그 어르신 도와드리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항아리를 받아 두셔가지고 가만히 두고 생각을 하셨대요. 저분을 우애할고 싶은 기라 내가 무작정 이렇게 모시고 있자니 답이 없고 그렇다고 그 어르신한테 보내기도 안 될 노릇이라 우야겠노. 그 길로 내가 그 항아리를 두고 이리저리 내 아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러 갔지. 근데 가는 데마다 어르신들이 다 그러더라고. 자네는 우얄났고 저걸 덥석 받아왔노. 제대로 된 신명도 돌려보내려면 힘든데 저 반정신을 놓은 신명을 무슨 수로 달래노. 더 늦기 전에 고마 그거 큰 신들한테 고하고 땅에 묻어뿌라. 그거 처리 못한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르신들이. 저 신명한테 얽혀있는 기운이 조금이라도 빠져야지 저 어르신이 올라갈 의사가 있으신 기지 지금은 본인 의사로 못 올라가신대. 그렇다고 해서 저 큰 신을 어떻게 신의 힘으로 찢어 밝힐 거냐고. 그것도 안 될 노릇이라고. 그래 지금 본인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실 기라 괜히 안 될 일에 기운 빼지 말고 그리 하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셨대요. 물어볼 때마다. 그래가 내 우야겠노. 사람들이 다 극하니까 방법이 없는 기라. 하다 안 돼가 내 그 항아리를 들고 신들한테 물어보려고 그 항아리를 들고 이리저리 또 안 다녔나. 어디 성황당 어디 지역신 이렇게 그 항아리를 들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러 다니니까 한 6개월을 내가 다 돌아다닌 기라. 정성을 다해가지고 신명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틈틈이 그 어르신들한테 아직 방법을 찾고 있다 이야기는 했는데 아무리 방법이 없는 기라. 그래서 이제 내사 속으로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싶다. 이거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어르신도 안 되나 보다. 이래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제 큰 신한테 부탁해가지고 땅에 묻으려고 마음을 묻은 기라. 어르신들한테 드는 것처럼.
그러고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 항아리를 두고 넋두리를 했대. 아이고 어르신, 제가 힘이 모자라서 어르신 한하고 원을 못 풀어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야 계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훗날에 인연을 만나가지고 꼭 그 원 푸시고 편하게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항아리에 큰절을 올리셨대요.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신명인데 내가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큰절을 올린 기라. 근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기라. 근 6개월을 내가 그 항아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뛸 때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시던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갑자기 봉해놓은 그 신명의 기운을 풀어놓으시는 게라. 내가 어째 볼 틈도 없었대. 그냥 단단히 봉해놓은 항아리를 뜯으시고는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신명을 불러내지는 게라. 그렇게 불려나온 그 신명, 그 꼴이 기가 차더라고. 누가 그걸 신으로 보겠노. 눈은 감겨가지고 하나도 못 보고 입하고 귀는 봉해져 있고 온몸에는 내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 지렁이 마냥 뭐가 막 무신같이 꼭 새겨져 있는 기라. 그 몰골을 하고서는 막 난리를 치는 기라. 내 거실에서. 근데 꼭 그 하는 꼴이 꼭 실성한 사람 같은 기라. 온 데를 바짝바짝 뛰댕기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갑자기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호통을 막 치시는 기라. 이 썩을 게 어딘데 그렇게 행동하냐고.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는 하나 엄연히 신명을 받들어서 신의 길을 가는 신인데 니놈들이 뭔데 이리저리 저 사람을 휘두르냐고. 기운을 흐트러 놓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막 너네가 쥐고 흔드냐고. 썩 물러나지 못할까 이렇게 고함을 치시는 기라.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르신의 기운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신명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저주를 본인이 다 받은 기라. 저주를 풀어준 게 아니고 그 미쳐 날뛰는 기운이 지금까지 그 어르신이 대신 받은 저주가 날뛰는 기운이고 어르신은 그 기운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통제가 안 되신 기라.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그렇게 호통을 치시니까 그 미쳐 날뛰던 게 갑자기 조용해지는 기라. 그제서 내가 그 신명을 보니까 멀쩡한 할아버지가 한 분 앞에 계시는 기라. 내가 인사를 드렸지. 누구시냐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러고는 내 앞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큰 절을 올리시는 기라. 그리고는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엉망이 된 모습을 제자가 보면 너무 크게 상심할 것 같아서 내가 본 모습을 못 보여줬대. 그러니까 저주 맞으면서 몰골이 엉망이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면 제자가 좀 그럴까봐 그걸 안 보여주신 거래요, 본인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신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걷다 대고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한바탕 욕지거리를 하시는 기라. 그 어르신 앞에다 두고. 이런 못난 게 그래도 신이라고. 신명을 다한다 어쩐다 요상한 말로 넘어가려고 하냐고 지금 네가. 니놈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네가 지금 그 꼴을 하고 있는 기라. 일이 될 줄 모르고 그따위 행동을 했냐고. 네가 신명을 논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신명 같은 소리 늘어놓지 말라고. 니놈의 그 알량한 신명은 끝이 나도 벌써 한참 전에 끝이 났다고. 그게 언제냐. 니놈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한테 원한을 품은 거. 그것 때문에 네 신명이 끝이 났다. 어디 감히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을 대저로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마음을 악독하게 쓰니까 그 꼴이 돼가지고 네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라고. 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하늘에 네 잘못을 비는 게 할 일이다. 늦었지만 하늘의 뜻이 있어가 그래도 사람들을 도운 세월을 생각해서 그저 온전하게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 명을 받고 왔다. 평생을 너를 신명이라고 떠받들고 사는 네 제자하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내 제자가 그렇게 노력을 하니 내가 너를 구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늘에 빌어가지고 겨우 뜻이 닿아서 하늘에 명이 닿았다. 그래 내가 내 놈을 꺼내고 너한테 붙은 그 더러운 것들을 잠시 물린 것 뿐이라고. 너한테는 신명이 더 이상 없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면 된다. 더 이상은 하늘의 뜻도 아니고 네 놈 욕심인 걸 왜 모르냐고. 하늘이 왜 너를 이 꼴로 만드는 줄 아냐고. 네가 사람들을
알아주던 사람들을 그렇게 모질게 대한다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악으로 받은 게 잘못된 거라고. 사람들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 해서 그 꼴이 된다 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다 그 꼴로 살아야 될 거 아니라고. 그런데 어디 그렇더냐? 아니라고. 그저 그분들은 사람들의 저주도 응당 본인들이 받아야 될 신명이라 생각했기에 그 악독한 마음도 품기에 자신의 신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신명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저 자신이 신이다 해서 자기 권리만 누리면 그게 바로 악신이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이 네 잘못이니까 너한테 얽혀있는 수많은 저주와 그동안 네가 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라는 하늘의 뜻을 내가 대신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동안 네가 했던 그 수많은 악업들을 스스로 뉘우치고 그 많은 업을 내려놓으라고. 그래도 내 놈이 신명이라 그동안 살았다면 하늘의 뜻이 뭔지 너도 이제는 짐작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알아들었으면 얌전히 그 기운을 다스리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라. 내가 다 듣고는 그 신명한테 말씀을 드렸지. 아이고야 어르신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늘의 뜻이 닿아가지고 어르신이 온전하게 하늘로 돌아가시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주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이제 일이 이렇게 됐다 말씀드리고는 서둘러서 그 항아리를 들고 제주로 떠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일을 마무리하셨는데 그 온전한 정신을 차린 그 신명이 자신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구판을 자신이 평생 같이 모시던 제자 몸에 실려가지고 하직굿을 하셨대요. 자신이 모시던 제자한테 이렇게 못난 나를 데리고 평생 사느라 고생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그냥 자네는 남은 생 잘 정리하시다가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할머니 옆에 계신 어르신한테 이제 자신의 업을 이제 대신 짊어지게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머니 옆에 어르신은 이제 가볍게 인사 받으시고는 네 신명이 그런 걸 어쩌겠느냐고.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 떠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다.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것 또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리야 한 것이니 마지막은 이렇게 떠날 수 있게 하늘이 배려를 한 거 아니겠느냐. 편하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굿이 끝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가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큰 어르신인 건 이제 짐작은 했지만서도 그렇게 오래 마을 수호신으로 사신 분이 내 옆에 계시는 신명한테 그렇게 대하시는 걸 보고는 내가 좀 내심 놀라기도 했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신업을 하시기에 몇백 년은 좋게 되셨을 것 같은 저 수호신한테 이렇게 인사를 받으시노 싶으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넌지시 물어보셨대요. 그 신한테 얼마나 오래 이 신업을 걸으셨는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대답을 그냥 그저 잊었다. 내가 너무 오랜 세월 이걸 해서 잊은 지 오래다 하시는데 할머니가 생각하시기에 굳이 말씀 안 해주시는 거지 내 사후 왜 알겠노. 그분이 얼마나 오래 남의 업을 지고 사셨는지 나는 모를 일이지 하시고는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안신할머니 이야기 아까 처음부터 이제 영환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쭉 들려주신 거잖아요. 네. 와,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장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가장 맞는 말만 하시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저 스스로 나름대로의 고민이랑 아니면 어떤 결론을 한번 내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진짜 할머님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에요. 막 졸로 어우 맞지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윤회인 아빠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또 할머님의 이야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마음으로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빠님.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네. 만신할머니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너무 어떤 무속적인 이야기에서 심오하게 파고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속적인 이야기가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돌비 윤우인 아빠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삶을 사셨던 분도 있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콩님이 많이 소개가 된 편은 아니셨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콩님께서는 청각장애인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발음이 살짝 이렇게 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그 점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걸로 막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콩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도 어김없이 또 콩님을 뵙게 돼서 좋네요. 저도 이렇게 연속으로 뵙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콩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그 일본 영매사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일본 영매사님 키무라 아저씨가 해주신 이야기고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소개를 해주고 싶었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하셨던 얘기예요, 예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또 어떤 에피소드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이 이야기는 키무라 선생님께서 예전에 해외로 나가셨을 때 겪으신 이야기예요. 해외로 그 영매사들 모임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해외에서부터 모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는 모이기 쉬운 곳이 있대요. 예를 들자면 영매사들끼리 막 이렇게 나라를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어느 나라가 특히 거리상으로라든가 모든 비법 장소로서 쓰이기 좋은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남아의 베트남 근처의 어느 섬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자세한 위치는 말씀을 못 해주신대요. 왜냐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갈 수도 있을까봐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위치는. 거기서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모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규모가 작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대학교 쪽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대학원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세미나나 학술회 같은 거 잘 아실 거예요. 비슷한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 발표 같은 거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영매사들끼리 그런 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요번에 무슨 영매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우리 쪽 영매사들은 이런 종교를 믿고 있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런 거를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가 그 자리에 키무라 선생님도 가셔서 일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영매사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학술회 같은 게 끝나면 보통 밥을 먹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뷔페 같은 걸 차려놓고 얘기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거기에 어떤 무당 같은 분이, 정확하게는 무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현지 로컬 영매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 나라마다 영매사를 부르는 이름하고 이런 게 달라서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듣는 귀족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랑종 있죠. 아우, 랑종. 저는 좀 감명 랑종에 깊게 나온 봤어요.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의 동네에서 무속일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다른 분이랑 같이 자기 동네 인근에서 자기가 새로 발견한 영적인 장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깨름직해서 봐주셨으면 한다. 이제 일본 쪽 관련된 뭔가 양식이 보이고 그 외에 양식도 많이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쪽이 주류 같으니까 그날 그 학술에 온 사람들 중에서 일본 사람이 몇 없었대요. 그래가지고는 키무라 선생님이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하고서 그 로컬 영매사분,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가게 된 거죠. 따라서 간 게 저녁에 그냥 자기 집 쪽으로 바로 와서 아침에 바로 갈 수 있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급하대요. 조금 급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악령이라도 나타났나 하고 따라가니까 먼저 와 계시던 분이 계신데, 먼저 와 계시던 분이 무당인 거예요. 우리나라 무당, 한국 무당. 그때까지는 키무라 선생님께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대요. 왜냐면 키무라 선생님은 대학에서 전공이 일본 민속학이셨고, 일본 민속 귀신이나 일본의 잡기 잡효들을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니까 그 정도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잘 모르고 있어도 키무라입니다 하니까 그분도 이제 손을 내면서 저는 리 누구라고 했대요. 이 누구가 아니라 자기를 소개할 때 리라고 했대요. 리 무당님인데, 들어보니까 이분은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 베트남으로 넘어왔다가 대한민국으로 못 들어오고 베트남에 계속 머물게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신내림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탈북하고 나서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피폐해진 상태에서 그 동네 신한테 기도도 드리고 하다가 신내림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인데 베트남계 신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 토속신 같은 게 있는데 농사 같은 것도 봐주고 집안일을 봐주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가보자 하고 그날 밤은 그냥 대충 장소가 어디인 것만 듣고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베트남은 그냥 자동차도 있지만 툭툭이라고 아세요? 툭툭이라는 3륜차가 있어요. 아, 그 영상에서 많이 앞바퀴 보는. 하나 달리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툭툭을 몇 대 빌려가지고 그 영매사분, 로컬 영매사분 제자분하고 북한에서 오신 무당분하고 키무라 선생님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그 장소 근처까지 툭툭을 타고 간 다음에 내려서 짐을 다 들고서는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베트남은 숲이 좀 험한 곳은 험한 데도 있는데 우리 좀 높아서 험한 게 아니라 숲이 깊어요. 한 번에 비가 쫙 하고 소나기가 내렸다가 그치고 또 소나기가 쫙 내렸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데 가서 숲이 되게 깊고 울창한데 거기를 따라가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로컬 영매사 잃어버리면은 내가 지방령이 되겠다 싶을 정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저기입니다 하고 영매사가 가르친 거예요. 아 저기에요 저기가 느낌이 이상해 이러니까 키무라 선생님이 어디요 하고 그 북한 무당분하고 같이 리무당님하고 같이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거기 근처만 나무가 쫙 벌채가 돼 있고 근데 근간에 벌채한 것 같진 않아요. 벌채된 지 좀 오래됐는데 나무가 안 자라고 나무 밑동들만 좀 남아있고 뭔가 약간 숲 안쪽에 삥 둘러서 공터같이 생성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공터 뒤쪽은 약간 야트막한 언덕 같은 산인데 가운데에 마치 그 구멍을 중심으로 공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형상으로 언덕 앞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동굴인 거죠. 저 동굴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 자꾸 이 근처만 지나가면은 귀신들이 오지 마라 저리 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영가들이. 특히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오면은 영가들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무슨 수를 쓴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인이 오면은 막 물건을 흔드는 현상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그중 누구한테 씌이는데 보통 씌이면 주변 사람은 해코지하고 그러는데 영가가 씌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산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도망을 가다가 쓰러지고 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를 중심으로 뭔가 안 좋은 게 머물고 있어서 영가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가지고는 들어갔죠. 이제 동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키무라 선생님은 딱 알겠더라고요. 나를 부른 이유가 있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일본식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토리라고 아시죠? 일본 신사에 가면은 빨간색으로 기둥 2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둥 2개를 얹어놓은 것 같은 문이 있어요. 보통 신이 사시는 신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영가들이 왕래를 할 때 안에 있는 게 못 나오고 밖에 있는 걸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게 갱도 같은 데 보면은 석가래 같은 걸 해서 길이 무너지지 않게 해놓는 그런 처리가 돼 있어요. 네.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색깔이 좀 벗겨지긴 했지만 빨갛게 튀게 해서 토리 모양인 게 중간중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꼭 이제 안에 있는 걸 못 나오게 막으려는 듯이 그게 세워져 있고 안으로 쫙 들어갔는데 그 리 무당님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안 좋아져. 나중에는 표정이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떠신 거예요. 위험하다는 느낌이 그 옆에서 보기만 해도 알겠더래요. 이게 중간쯤 들어가다가 리무당님이 눈을 탁 까짓고는 진짜 웅한 소리를 그 뭔가 말을 하는데 발음이 안 나오는 듯이 이러더니 눈을 탁 눈동자가 그러니까 흰자만 보이게 올라갔는데 그 소리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눈이 탁 내려오고서는 키무라 선생님을 붙잡고 렛츠고 아웃 하는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은 베트남말도 모르고 자기도 일본말을 모르니까
대충 통하는 말인 영어를 쓰신 거야. 오. Let's go out, let's go out, right now,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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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하면서 막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로컬 영매사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 일단 다 뛰어나가셨대. 밖에 나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좀 더 들어가 봐서 뭐가 있는지 끄트머리까지 가봐야 알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 리무당님이 앉아서 푹 숨을 쉬다가 한번 들어놓았다가 일어났다가 하시더니 그 로컬 영매사를 통해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셨대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일본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 사람하고 내가 직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로컬 영매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 베트남에 하더니 한 사람이 있긴 있다. 한국말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베트남말도 할 줄 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못 데려오니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마침 이 근처에 살기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사람을 데려와서 다시 오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러 일단 숲 밖으로 나갔어요. 무당님이 다시 로컬 영매사 집에서 대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리자니까 오락하자마자 자기 방에 가더니 부적이랑 이런 거를 싹 다 챙겨오고 갑자기 막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쌀 같은 거 막 꾸겨 넣어가지고 공 같은 걸 막 만들더래요. 공 같은 걸 막 여러 개 만들다가 거기다가 막 부적도 쓰고 공 같은 거 만들고 한참을 바쁘게 있는데 그 통역한다는 사람을 로컬 영매사 급하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다가 잡혀왔는지 그 칠부 반바지에 남방 같은 거 입고서는 이 사람이 진짜 그 자다 끌려온 듯이 끌려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싶은 눈으로 보는데 정말 긴박한 와중이지만 키무라 선생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이 생각을 했대요. 진짜 잘생겼는데? 얼굴이 동남아 사람 특유의 이목구비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일본인이나 한국인, 중국인 같은 좀 더 극동아시아 쪽 사람들의 인상이 확연히 두드러지는 얼굴에 키도 굉장히 크고 키가 진짜 컸대요. 베트남 사람들도 평균 신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평균 정도 느낌이지.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커서 문을 들어오는데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대요. 그럼 180, 한 190 가까이 되는 키였고 근육질의 몸에 진짜 이건 영화배우를 데려왔나? 그런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쳐다봤다가 무당을 딱 보니까 무당이 그 사람한테 바로 가가지고는 한국말 할 줄 아네? 한국말 할 줄 압니다 하니까 잘됐다. 지금부터 내가 한 여기 단디 통역하라. 북한 사람이니까 이거 지금 북한말을 쓰시는 거예요. 예. 단디 통역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그 사람한테 뭐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바로 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본어로 막 말해주니까 대역 인형이라는 거 만들 줄 아세요? 이걸 쓰는 거예요. 대역 인형? 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빨간색 실로 지푸라기 사람처럼 묶어놓은 거 영화 같은 데서 못 박는데 많이 쓰는 그거 있죠. 그런 거를 여러 개 만들어 달래요. 사람 살이나 그런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 머리카락도 섞이지 않게 조심해서 쌀하고 까만색으로 자기 이름 적어서 빨간색으로 넣지 말고 빨간색으로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거를 많이 준비하게요. 얼마나 많이? 하고 다시 물었대요. 키무라 선생님. 되는 대로 많이래요.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니까 되는 대로 많이 밤새도록 그걸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 밤새도록 만드니까 아침 되니까 손가락이 발발발발 떨리고 이러는데 무당 선생님은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한국 무복까지 딱 챙겨있고 그거를 잔뜩 뒤에 보따리처럼 매시고 자기가 만든 그 머리 모양 있잖아요. 그 천으로 싼 머리 모양 그런 거로 키무라 선생님도 만든 인형을 잔뜩 들고 일단은 거기로 향했대요. 거기로 향해서 영매사님들하고 같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사 같은 거 지낼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했나봐요. 따로. 그래서 문 앞에 고사 지낼 수 있게 딱 차리고 자기가 쓴 격두까지 가져와서 격두까지 놓고 구슬할 준비를 한 다음에 키무라 선생님한테 가져온 인형 있지 않느냐. 네. 그거를 이 굿판 주변으로 아무렇게나 놔도 상관없다. 일단 최대한 굿판 주변으로 원형을 두르듯이 해서 많이 놔둬라. 그 조금은 남겨놓고 일단 한 절반 정도는 여기다 놔두자 하고는 그 무당분이 한 인형하고 이거를 전부 다 굿판 주변에 늘어놓은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굿을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굿판을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를 만드셨대요. 그리고는 그 바깥에 서서 로컬 영매사하고 제자분 그리고 통역분은 인파들처럼 이렇게 둘러놓은 바깥에 서가지고 너희는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지 말고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까지 단디 숨기고 있으라. 알겠나? 일 없으면 지금부터 시작한다. 너 통역, 내가 중간에 혹시나 니한테 말을 걸어도 통역을 하라 하면은 절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최대한 똑같이 통역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구슬 준비하는데 키무라 선생님은 구슬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당신은 일본인이니까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당신하고 나는 정말 위험하다. 오, 그렇지.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가 네. 해결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여기서 진짜 위험한 일을 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 안디 준비하고 있어 하고 굿을 막 뛰기 시작하셨대요. 양손에 칼도 막 부딪혔다가 작두 위에 올라가셨다가 키무라 선생님은 그때 한국 굿을 처음 보셨대요. 진짜 종이를 싹 올려서 옆으로 그으면은 종이가 싹 잘려나가는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엄지발가락 끝으로 발바닥으로 밟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악도 없는데 혼자서 북 들어서 북 치다가 꽹과리 들어서 꽹과리 치다가 꽹과리 사방으로 집어던지고 방울 막 울리고 하늘 쳐다봤다가 땅 쳐다봤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굿을 박았는데 키무라 선생님이 그걸 옆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이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긴 하지만 자기가 기도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아무 말도 없이 무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귀를 똥긋하니까 뭔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대역 인형들을 쫙 배치를 해뒀는데 그게 툭 일어났다가 툭 쓰러지고 툭 일어났다가 툭 쓰러지는데 그 모양이 꼭 누가 그거를 손으로 집어서 딱 세웠다가 아닌가? 하고 다시 내려놓고 아닌가? 하고 다시 내려놓고 이러고는 계속 한 바퀴 빙 도는 것처럼 보였대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다가 자기네들도 안쪽에 있는 인형들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있다. 진짜 있다. 한데 그때 무당 선생님이 딱 방울을 멈추고는 마지막으로 쓰러진 인형 쪽으로 휙 고개를 돌리고 한참 응시하고 있다가 다시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고는 동굴 쪽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방울을 싹 내리고는 숨을 하고서 내쉬시고 내래 함 안에 들어가 봐야 쓰겠는데 키무라 당신은 어찌할 거요? 일 없으면 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괜찮으면 같이 들어가자 이 소리죠. 일 없으면 같이 들어갑시다. 근데 같이 들어가려면은 당신 대역 인형 몸 곳곳에 주머니, 다리 여기저기 묶고 갑시다. 그걸 여기저기 그래도 묶었대요. 팔에도 팔찌처럼 밧줄해가지고 묶고 그러고는 줄을 또 하나를 구해와서 그 리무당님하고 키무라 선생님하고 둘 다 로프를 허리에다 묶고 로프 끝을 쭉 해가지고 그 로컬 영매사님이 끝을 잡게 하고 통역분은 따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통역분한테 이제 닭피 있잖아요. 닭피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적을 바로 써가지고 가져온 부적이랑 합쳐가지고 통역분 몸에다가 진짜 훅 붙여줬대요. 거의 그 통역분은 얼굴 빼고는 옷 아래는 거의 부적으로 그냥 덮다시피 해서 붙였대요. 이 사람은 영역이 없는 사람일 테니까 쓰이면 위험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서는 서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데려는 가야 된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키무라 선생님이 느끼시기에도 어제하고는 사뭇 다르더래요. 어제는 이게 뭔가를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한 처리가 있는 걸 보여주면 오늘은 그게 무너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다 똑같았대요. 토리같이 색칠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고 근데 이게 뭔가 무너져 내린 느낌? 뭔가 이미 나와버린 것 같은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통로가 열려있는 느낌이라 이거죠. 무당 선생님이 앞으로 쫙 하시는데 앞으로 갈 때부터 왼손은 앞으로 내밀어서 키무라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설명하시기를 왼손은 앞으로 내밀어서 방울을 딱 쥐고 있고 오른손은 허리춤에 가져가서 허리춤에 은장도를 딱 쥐고 있었대요. 은장도라고 해도 꽤 큰 은장도여서 거의 단검 사이즈의 은장도를 허리에 딱 쥐고서는 앞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옆으로 개걸음 걷듯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듯이 이렇게 개걸음 걷듯이 탁탁탁 가고 뒤에 따라오던 사람도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통역도 이제 마체테 같은 거 하나 꺼내들었대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뭐 쿠클이나 마체테 같은 게 나와도 이게 흉기처럼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농사할 때 호미, 곡괭이, 낫스들 이 사람들 호미, 곡괭이, 낫이 하나로 합쳐진 게 그 마체테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한다 싶으면은 챙겨 나오시는 일도 왕왕 있는 평범한 물건인데 그거를 딱 들고서는 따라 들어오더래요. 거기 따라 들어가서 어제 갔던 곳까지 가서 거기보다 더 깊이 가니까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갈림길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눠서 가면 위험하니까 왼쪽, 오른쪽 이 순서로 한 군데 보자. 오. 왼쪽으로 들어갔대요. 왼쪽으로 들어갔더니 조금 안 들어가서 뭔가 물건 같은 게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긴 물건이 막 쌓여 있는데 근데 키무라 선생님 눈에는 이게 눈에 익은 물건들인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은 전공을 민속학을 가졌고 일본 전통 뭐 그런 걸 공부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많이 현대적인 일본 물건들, 그러니까 물통이야 뭐 옷가지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낡았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군용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서 쓰는 용품들이, 군대식 물통, 군대식 보급품 같은 거 다 썩긴 했는데 심지어는 한쪽에는 이제 수류탄 같은 것까지 있어서 어이구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군대 시설이 없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세계대전 때 동남아 등지에서도 많이 중간 경유지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들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쁜 일도 많이 했고 이건 그런 장소 중에 하나라서 원령이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키무라 선생님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전부터 일본의 전쟁 범죄 같은 것 때문에 왜냐하면 원령이나 무서운 귀신, 악령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을 여러모로 찾아보려면 일본에 안 좋은 일을 했던 것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악령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래서 악령이 나타났고 한국이나 일본인한테 유독 그런다는 거 보면 한국 악령일 가능성이 높겠다. 한국인은 안전해지라고 쫓아내고 일본인은 해치려고 당기니까 다른 영가들이 일본인 다치지 말라고 쫓아내는 건가? 가능성 있다. 그 자기 해석을 이제 통역을 통해서 말했더니 반은 맞았대요. 반은 맞았는데 반은 틀렸대요. 반은 왜 틀렸지? 일본인 유령인가 했더니 반이 틀린 이유를 다음 방이 진짜 원기가 있는 장소일 것 같으니까 가기 전에 설명을 해주겠다고 리무당님이 딱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가.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여기 있는 귀신은 한국 귀신이 맞는 것 같다. 내 생각에도. 들어가서 얼굴을 봐야 알겠지만 한국 귀신이 맞는 것 같은데 반이 틀렸다고 한 이유는 확실히 일본인을 해코지 하려고 하고 있는 건 맞다. 아주 독하게 해코지 하려고 한다. 근데 한국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 사람까지도 해코지 하려고 한다. 완전히 돌아버렸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안 좋은 기운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귀신도 돌아버렸다고. 귀신 중에서도 제정신이 아닌 귀신, 그것도 원한을 품고 원기가 돼가지고 한자리에 박혀있는 귀신, 못 나오게 막아놔가지고는 그 도끼가 쌓이고 쌓인 귀신이 지금 저기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단디 준비하고 가자 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쪽 방으로 가니까 실제로 썩는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연기가 없어서 모르는데 뭔가 사람이 많이 죽은 자리? 뭔가 원한이 있는 자리에 가면은 영력이 있거나 그 영안이 트였거나 뭐 아무튼 그런 분들은 느껴진대요. 영혼의 썩은 내? 귀신들이 내는 썩은 내. 썩은 내가 엄청 나더라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대요. 와 씨 했더니 그 안쪽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눈만 부릅뜨고서는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앉아가지고는 하얗게 바깥만 보고 있더래요. 그 자기들이 대역 인형을 막 달고 있으니까 다들 눈이 대역 인형에 꽂히는 거예요. 옷 밑에 있는 대역 인형을 얘는 저기 쳐다보고 막 서로 다른 데 쳐다보는데 알겠더래.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시기를 대역 인형을 몸 이곳저곳에 붙임으로써 사람이 거기 여러 명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이게, 겹쳐 보이게. 막 일정하게 겹쳐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명이 그 팔다리가 섞여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누구 하나를 특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붙이라고 지시를 하신 거래요. 그런 느낌의 영가들이 쫙 있는데 리무당님이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안을 보실 수 있게 성대한 굿이라도 한 번 더 준비하겠습니다 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래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진짜 단단히 큰일 났다. 우리도 여기 오래 못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제일 큰 놈이 누군지만 알아내고 나가자 했는데
그 영가들이 제일 큰 놈이 누굴까를 찾으려면 제일 원한이 깊은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영가들의 공통점이나 그런 걸 찾고 그 안에서 제일 피해를 크게 받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나가는 흔히 형사들, 수사들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키무라 선생님은 본인이 이제 원래부터 과학과 그런 걸 결목해서 배경 지식을 통해 얻어내다 보니까 영가의 모습을 리무당님이 더 잘 보니까 설명을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어려 보이는 여자 영가가 하나 있대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구부정하게 있든지 하는데 자기 혼자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제일 뒤에 서서는 두리번 쳐다보는데 이 영가가 두리번 쳐다볼 때 쳐다보는 방향에 있던 다른 영가들이 몸을 납작 수그리고는 반대쪽 구석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거다. 저게 제일 센 영가다. 저 영가가 지금 우리를 제대로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영가는 대역에 눈이 쏠리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키무라 선생님하고 리무당님을 딱 보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서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읊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삐끗하면 달려들 것 같은데 위험한 동물들을 그렇게 상대하듯이 그걸 쳐다보는 상태로 뒤로 물러났대. 뒷걸음 뒤치고 줄을 묶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줄 따라서 그걸 쳐다보면서 하는데 뒤로 점점 물러나니까 그 영가가 슥 앞으로 나오는데 걸어 나오더래요. 떠서 이렇게 쑥 오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걸어 나오는데 발자국이 찍히는 것 같더래요. 나오다가 중간쯤 걸어 나와서는 뚝 멈춰서서는 손가락을 슥 들어서 리무당님 한번 찍었다가 키무라 선생님 한번 찍었다가 시야에 안 보일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래요. 그게 나오니까 리무당님이 어제처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그래도 제일 큰 놈이 누군지 알았다. 성과는 잃었다. 일단 작은 영가들은 편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각이 나온다. 근데 큰 건 안 되겠다. 큰 거는 내일 한번 더 와봐서 재령을 해야 되겠다. 저거는 하늘로 가시기에는 너무 돌아버렸다. 너무 살겁을 많이 지셨고 죽고 난 뒤에 지은 살겁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다. 그럼 우리 일단 내력을 더 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로 돌아가는데 영매사님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마을의 관공서야 이런데 로컬 영매사님이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 동네 일 다 처리해 주시는 분이니까 경찰서에도 가보고 뭐 또 해보고 하다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 떨어진 대학교에까지 연락을 넣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일본군의 잔당이 주둔을 있던 데인데 주둔을 해 있으면서 일본군이 세계대전에서 패할 기미가 보이니까 이때 일어난 일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항복선언을 하면은 패전국이니까 전범으로 회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을 하는 거예요. 전쟁 범죄를. 문서 같은 거는 태우고 중요 시설은 다 폭발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됐던 게 뭐냐. 이제부터 할 얘기가 나오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종군 위안부 처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 근처에도 종군 위안부 시설이 있었는데 근데 건물이 의외로 시가지하고 좀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가지에도 일본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시체를 태우면 나중에 조사가 나오겠구나 싶어서 동굴로 모두 끌고 가서 동굴 안에서 다 총으로 쏴 죽인 다음에 불태운 거예요. 그 안을. 그치. 이렇게 사람은 하지. 불태우고 물건은 혹시나 우리가 나중에 패퇴를 하다가 안 되면 여기 돌아가서 농성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물건은 남겨두고 그 장소가 거기인 거예요. 한이 맺힐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자리 준다고 왔다가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그냥 대낮에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이역만리 타고까지 와가지고는 그렇게 온몸에 혹사를 당하시고 거기도 죽었더니 한이 얼마나 많겠어. 거기도 이놈들이 독한 게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부대 관리자 지휘관 같은 놈은 정말로 미신까지 믿던 놈이었나 봐. 이놈이 나오면서 앵마기같이 마기를 해버려서 한을 맺은 지방령도 너무 오래되면은 한이고 넋이고 잃어버리고 도끼도 하늘로 다 흩어지고 해서 소멸이 돼버린대요. 너무 오래되면은. 원래 가면 소멸이 됐어야 됐는데 막아버리니까 한이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하늘로 흩어지지도 못하고 영혼 하나가 쓰러지면은 그 한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 그 중국의 고독,
영혼으로 의도치 않게 고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니까 모르겠다. 자료를 막 뒤져보면은 베트남 사람, 한국에서 데려온 사람 몇십 명이 죽었을 거래. 근데 자기네들이 연가를 확인한 거 열 몇 명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응축이 됐을 거란 소리니까 나머지는 성북을 시켜드리자.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다 성북을 시켜드린 다음에 개령을 하자. 이건 안 된다. 악령이다 이제. 같은 한국 사람의 정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하고서는 다음날 이제 진짜 굿판 준비를 성대하게 했대요. 무당 선생님이 자기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진짜 탈탈 털었더래요. 그 당시에 코리아타운도 몇 개 없었는데 뭐 한국 음식 구해온다고 하고 새벽부터 이제 아줌마들 불러가지고는 김치 담는 법을 설명을 해도 최대한 그 당시 김치에 비슷하게 김치도 담그고 온갖 한국 음식 할 수 있는 데고 다 준비하고 베트남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베트남 음식하고 뭐 일본 사람도 조금 섞여 있었으니까 뭐 혹시 거기 있으면 일본 음식 많이 먹었으면 그 기억이라도 있지 않겠냐 하고서는 먹을 걸 쌌는데 그 먹을 거 얼마나 쌌냐면은 포터 트럭 있죠. 파란색 트럭. 그 뒤에 음식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쌓으니까 1톤 트럭 그게 꽉 차들어간 거예요. 밤새도록 피똥 싸게 준비하신 거예요. 통역을 다시 데리고 가서 로컬 영매사를 데리고 가서 굿판을 아주 성대하게 하고 로컬 영매사님도 자기네 제자들 다 데려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북하고 꽹과리 비슷한 거라도 어떻게 챙겨가지고 흔히 저희가 굿판 할 때 제일 많이 들리는 때 쨍쨍쨍쨍쨍쨍쨍쨍쨍 하는 거 그것만 일단 켜라. 죽어가 켜라. 그래가지고 음식 주고 온 사람 포터 타고 세팅해준 사람 전부 다 돌려보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일반인은 거기에 통역밖에 없는 거예요. 넋을 달랩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천지신 명이시여 이러고 막 이렇게 구슬하는데 무당이 점점 표정이 좋아지더래요. 감사합니다. 하늘 풀렸구나. 잘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격투기에서 막 타고 이러면서 한 분이 올라가시고 어서오세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하늘 부서서 이러는데 중간에 한번 쉬자면서 아이고 여기서 잠시 미천한 몸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더 준비할 테니 조금만 봐주십시오. 손을 싹싹 빌다가 이제 한숨 쉬자고 다시 작도에다 내려오셨대요. 이게 아무리 그 신을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한이 깊으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무당이 하나가 아니라 무당이 둘 셋은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구슬해야 됐대. 다행히 그나마 그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확 나오진 못해가지고 중간에 좀 실감이 생겼다. 그래도 바로 해야겠다고 물만 딱 마시고 다시 이렇게 구슬하는데 이번에는 무당님이 이상한 게 아니야. 무당님은 계속 구슬하면서 정신이 없고 무아지경인데 팀을 아저씨는 기도를 하면서 주변 상황을 봐야 되니까 자기가 근데 로컬 영매사님 쪽에서 뭔가 이상했어. 로컬 영매사님 쪽 제자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제자들이 집중을 못하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상상도 못할 일. 그 통역이 등 뒤에서 마체테를 뽑더니 꽹과리를 들고 있던 사람 손목을 내리 찌른 거예요. 아무도 몰랐대요. 혼비박산나고 굿판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나? 제일 큰 놈이 나왔나? 이랬는데 이 림부당님도 당황한 거예요. 나중에 듣기를 왜 당황했냐면은 제일 큰 영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말 무서운 게 영이 들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귀신에 쓰인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굿판을 버리기를 기다리고 영가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쯤이면 적당히 밖으로 나올 수 있겠다 싶으니까 굿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마체테로 막 휘두르면서 죽어 하면서 한국말로 죽어 하면서 막 마체테를 휘두르니까 도망가다가 거기 맞고 쓰러지고 막 돌도 잡아서 집어던지고 난리게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와중에 키무라 선생님이 또 돌에 다리를 맞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다시 끄자 거야 이러면서 뒤로 막 물러나고 그러는데 로컬 영매사가 도망을 갔다가 밖에 대기시켜놨던 포터 타고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억지로 닥달을 해서 그 숲속 길 따라서 포터를 끌고 와가지고는 빨리 타세요 이러는 거야. 계좌들도 전부 다 트럭 김칸이고 기어 올라갔는데 못 기어 올라온 사람도 있고 무당님은 영혼들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무당님한테 더벅더벅 걸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무당까지 다치면 큰일 나지 않겠나 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트럭 몰고 온 사람이 총을 들고 온 거예요. 사냥용 총을. 이 사람이 원래 배뚜껑들이 있던 데까지 물건을 실어나가던 사람이라 정말 천만다행히도 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무작정 일단 쐈대요. 팡 하고 쏘니까 이 사람이 멧돼지 같은 거 쫓아내는 그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데를 맞춘 거예요. 예. 움직이지 못할 만한 데를. 탕 하고 맞고 이 사람이 쓰러지는데, 쓰러져서도 이제 칼을 들고 내리찍으면서 무당한테 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총을 맞았으니까 으악 하고 쓰러진 거예요. 일단 무당 선생님도 주저앉고 사람들 막 다투니까 구급차 부고 해가지고는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는데, 제자분들 10분 중에서 처음에 꽹과를 들고 있던 분은 손목이 아예 결단이 나셨고, 어이구. 다른 분도 등짝에 찍혀서 뭐 어디가 마비가 왔네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결국 경찰서까지 영치가 되고 반이 사달이 났으니까 이걸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사람하고 다시 얘기해볼 수 있느냐 이랬더니 경찰들이 아씨 근데 저 사람이 아무튼 얘기를 해봐라 하고 취조실에 들어를 갔대요. 무당하고 키무라 선생님하고 로컬 영매사하고 현지 경찰 2명하고 변호사. 난리가 났구나 완전. 와. 네, 진짜 제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다 이 사람을 취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수척한 얼굴로 쳐다보고서는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여서 나도 한을 품을 것 같다. 근데 운을 떼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자기네 집안 사연이 되게 기구한 사람이에요. 종군 위안부에 있던 여자가 일본군에 애를 뱄는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베트남 쪽으로 보내서 그 한국하고 일본인의 혼혈이잖아요. 이 사람이 성장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베트남전에서 한국인한테 안 좋은 일이 당한 거예요. 한국군. 아, 또 하필. 그거 해가지고 그 자식이 태어나니까 집안 대대고 한국인, 일본인 할 거 없이 그냥 원한이 깊게 저린 거예요. 집안 대대고. 그러다가 통역을 구한대가지고 집안 대대고 일본인한테 그런 일 당한 사람이 낳은 자식이 또 한국인한테 그런 일 당하고 낳은 자식이니까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가 다 되는 집이었는데 대대고 통역을 구하니까 그 사람이 딱 걸린 거죠. 아다리가 예. 맞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 된 것 같대요. 그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 재령을 간다고 했잖아요. 성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마음을 다스리려고 성복을 시킨다니까 기다려보자 하는데 그럼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억울하게 한도 못 풀고 간 사람이 남는 거 아니냐. 거기서 눈에 뒤집혔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다 칼을 휘두르고 도륙을 내버리겠다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몇 세대가 그 베트남 경찰이 그랬대요. 왜냐하면 영매사 키무라 선생님하고 리 무당님은 알아요. 한이란 게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걸 아는데 베트남 경찰이 탁 묻는 거죠. 그럼 몇 세대가 지났는데 그거 아직도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끼를 눈에 딱 띄고 하는 말이 네 가족도 다 죽어보면 알 테냐? 그러니까 베트남 경찰들 도라이다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 묶어두고 다시 그 구슬하고 올라가서 이번에는 성복은 다 시키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재령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 그 동굴 자체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셨대. 그러니까 아예 그 동굴 자체가 없었던 걸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또 영들이 기방령 같은 게 묶여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아예 싹 밀어버리면은 없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아예 그 방법을 택한 거죠. 아예 흔적도 없이 거기를 완전 쿵 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리고 거기에 소금 뿌리고 다 해가지고 재령까지 다 해놓고 이제는 끝이다 하고서는 그 사람 어떻게 됐나만 확인하고 우린 돌아가자. 너무 여기서 시간이 지체했다 하고 그 사람 소식만 확인하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마지막까지 찜찜했던 게 그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 자기가 자기 목을 부러뜨렸대요. 자기가 자기 목을 부러뜨려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예.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눈도 뜨고 죽었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찝찝해서 그 뒤로 선생님이 한 몇 년간은 베트남 오는 여행도 못 가고 조사도 못 가고 학술에도 못 가고 다시 갔어도 이번엔 그 사람 혼이 달라붙은 거 아닌가 하고 마지막으로 리 무당님하고 헤어지면서 이제 이 일은 얘기는 하되 어딘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고 끝났대요. 절대로 누군가 다시 그곳에 발 디디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주의를 할 수 있게 남한테 얘기는 해줘야겠지만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고 하지만 장소만큼은 절대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얘기는 자주 해주시지만 장소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야. 일단은 뭐 말씀도 워낙 잘하시기도 하고 표현력도 정말 잘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이번 이야기 자체가 단순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정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 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와, 이거 가늠도 못하죠. 정말.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랑종처럼 모두가 죽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그냥 그쵸. 끝판왕이고 영화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거지만 이거는 죽지는 않지만 다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다친 사람이 다친 사람이 나온 많이 거니까. 나오고 결국 마지막까지 성불을 못한 영혼도 있고요. 예. 와. 아무튼 오늘도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콩님류 자체가 이야기를 하실 때 그 표현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표현하는 그 단어, 선택 이런 것도 엄청 어려운 말도 많이 쓰시거든요. 편집 저번 해봤을 때도 정말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그러니까 책에서 좀 많이 나올 듯한 그런 단어도 정말 많이 쓰셨고, 오늘 이야기도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원령신이 된 이야기고 그 원령신을 봉인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네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